안녕하세요. 제이월드 탭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터키 여행의 2편입니다. 다음날 간 곳은 소그모스입니다. 상당히 좀 자연 경관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남미의 우유니 소금 사막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각, 각 관광지 가다 보면 저는 입구 쪽에 이제 그 공예품들이 팔아요. 사실 이런 데가 흥정도 하기 좀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뭐 인형이든 저 카파도키아 모형이든 아니면 저런 받침류든 이런 게 좀 저렴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샀습니다. 여기는 근처에 대림구유 지하 도시입니다. 여기도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그 유적지 입장권은 다 저렇게 공룡적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저런 동굴 내부를 내려가게 됩니다. 대략 어, 한 40분 정도? 3, 40분 남짓 그 정도 이제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각 실의 용도도 다 틀리고요. 뭐 그랬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둘기 계곡 앞쪽에 있는 어, 주얼리 샵입니다. 기념품 샵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념품 샵은 처음 여기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얼리 샵 바로 옆에 식당이 있었고요. 점심으로 먹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아마 항아리 케밥도 먹었던 것 같아요. 식당도 상당히 넓고, 한국 패키지 손님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신들은 얼마에 패키지 끊어서 왔냐? 뭐 어떤 사람은 뭐 70만 원, 뭐 저는 80만 원, 90만 원 막 이렇게 있더라고. 다양하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뭐 70만 원에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가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카파도키아 데브란트고요. 여기 뭐 독특한 그런 모양의 저거는 낙타, 낙타 모양의 바입니다. 물론 앞에 이런 기념품 샵들이 있죠. 뭐 부담이 안 된다면 뭐 흥정해서 저렴하게 사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기는 스머프 마을이라고 유명한 파샤바 계곡이고요. 파샤바란 뜻은 요정들의 굴뚝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머프 영화 동화 만화죠. 스머프 마을 뭐 여기에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바위들이. 요 주변을 둘러보고 그 안에 뭐 계곡 따라 갈 수도 있고요.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좀 높은 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높은 곳 올라갈 때는 좀 약간 안전을 좀 주의해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런 저런 올라갔을 때 난간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낙타타기 체험도 있고요. 여기는 괴레메 마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됩니다. 실제로 이런 쪽 주변에 호텔들도 있다고 해요. 보통 동굴 호텔인데 뭐 독특한 거 체험하시는 분들은 갈 수도 있지만 가이드 얘기로는 비추천이랍니다. 보통 1박 숙박료도 20만 원 정도로 좀 비싸기도 하고 내부도 습하다고 하는데 가성비는 좀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뭐 옛날 동굴에서 살았던 것을 추억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 지형들이 상당히 좀 카파도키아는 독특해가지고 뭐 스타워즈 영화의 배경이 됐다고도 합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 모습이었고요. 카파도키아 사파리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옵션에
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벌룬 투어가 제일 비쌌고, 요것도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차를 타고서 근처 요런 카파도키아를 여행하게 됩니다. 뭐 옛날 오래된 사원도 가게 되고요. 뭐 근데 관리는 잘 안 되어 보입니다. 뭐 여기 좀 올라가서 좀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게레메 마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 그런 것도 가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뭐 이제 올리브 농장 같은 것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일행들이 가이드 설명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 보다도 실제로 이제 저기 가게 되면은 저런 자연의 경관, 특히 또 저런 색깔이 다른 퇴적층이 나타나죠. 그만큼 세월이 좀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천정상배 벽화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카파도키아 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비슷한 곳이었는데요. 대략 한 30분 정도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 저기서 이제 저기 주차장이 겸 기념품이 파는 곳이었는데, 어, 이제 여기 카파도키아 사파리 투어를 마치고 나면 그 마친 기념으로 여긴 기념품 샵인데 각종 과일 말린 것들을 팝니다. 맛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들면 좀 살 수도 있죠. 저렇게 이제 투어 완료 기념하면 티박스도 있고 와인도 해가지고 한 잔씩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까지도 찍어주고 그거를 또 인화해서 각자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간 곳은 카파도키아 시내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여기는 5성급 정도 되고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안에 사우나 시설도 있고 기념품 샵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당이 상당히 넓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 패키지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식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뭐 비슷하죠. 샐러드 있었고요. 야채, 과일, 각종 고기도 있었고, 네, 뭐 다양했습니다. 좀 여기서는 이제 고등어 케밥을 해서 직접 먹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과일도 많았고요. 오렌지하고 사과. 저렇게 여러 개 챙기는 거는 다음날 사과나 오렌지는 다음날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간 곳이 양탄자 기념품 샵입니다. 딱 입구에서 보면은 저렇게 이제 현지인이 양탄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거 하나 짜는데 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요. 가이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누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 실을 이용해서 양탄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상당히 정성이 들어간 그런 양탄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구경하고 요런 커다란 홀 안에 다 모이게 됩니다. 다 모여서 앉아 있게 되면 차를 한 잔씩 주고, 그리고 직원들이 각종 양탄자를 어, 바닥에 쫙 깝니다. 크기별로 이제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기념품 샵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내부를 보다 보면 저 액자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좀 비싼 겁니다. 저 정도에 뭐 8,000불 정도 했던 것도 같아요. 어떤 분은 8,000불 불렀다가 4,000불 깎다가 결국 어 2,000불 좀 안 되게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분 구입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 양탄자 기념품 샵에서 받은 와인을 점심 때 한 잔씩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부 휴양 도시로 안탈리아라고 남부 휴양 도시 해변하고 맞닿아 있죠. 거길 가기 위해서 저는 산을 넘었습니다. 3월 초인데 아직도 산에는 저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녹지를 않았네요.